반갑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세미나가 세카스 시큐리티 애저 서비스 발표를 하는데요. 정확하게 용어하는데 애저 서비스하고 클라우드 시큐리티는 분명히 다른 것 같고요. 뭐 개인적인 바이라 클라우드 인프라를 보호하는 클라우드 시큐리티 영역이 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그동안 저희가 10년여 가까이 외부의 모든 위협 데이터를 모았던 데이터 기반의 그 모델을 서비스 형태로, 말 그대로 시큐리티 애저 서비스, 그 영역 중에 CTI 혹은 Threat Intelligence라고 하는 TI를 어떤 형태로 서비스로 구현하면 좋을지, 그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더 비즈니스적으로 브로드하게 설명드리는 자리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XTI 애저 서비스로 잡아봤고요. 간단하게 저희 회사를 소개해드리면 다른 데만큼 알려지지도 않을 수 있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모바일 보안으로 거의 전체 금융권에서 대부분 쓰고 있는 모바일 보안 솔루션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회사, 그리고 저기 가운데 빨간 파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 국가 기반 시설 중심으로 소위 말하는 화이트햇 해커, 오펜시브 리서처라고 하는 화이트 해커 중심으로 다양한 제로데이, 특히 이제 공급망이나 이런 쪽에서 누구도 찾지 못했던 취약점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해서 국가기관과 같이 프로젝트를 했던 게 지금 거의 15년 정도 된 화이트햇 해커 집단 그룹이었고요. 세 번째로 저희가 10년이 채 안 되는 9년 전부터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외부 위협 데이터, 다크웹이라든지 딥웹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공격 표면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를 모으고, 해당 데이터는 모으는 그 데이터를 중심으로 사이버 범죄라든지 주적에 대한 반응을, 그리고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지난 10년 동안 진행했던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특히 저희가 보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 데이터 중심으로 회사를 운영할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간단한 얘기인데 연일 나오는 얘기가 최근에는 거의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국가기관 레벨이 아니라 수많은 업체들이 해킹을 당하고 고객의 중요 정보를 해킹 당했죠. 해킹 당하고 뺏기고, 그리고 수많은 위협들이 많이 오는 형태에 대한 것들을 얘기가 정말 연일 나오고 있고, 그 이야기의 가장 중심에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회, 지금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회에서 정보를 유출당할 그 케이스라든지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진 형태에서 연일 사고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이제 반대로 회사에서 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CIO라든지 CISO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질문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 회사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 혹은 네트워크 상에서 어떤 데이터가 탈취당할지, 그 다음에 악성 코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악성 코드에 대한 특정 해킹 그룹이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대한 수많은 질문들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은 접점이 많아지고 외부의 데이터들이 많아지면서 공격자 우위의 시대, 공격할 수 있는 방법론은 몇십 가지, 몇백 가지, 그리고 그것도 시기상으로 계속 바뀌고 있는데, 방어를 하는 쪽에서는 한번 인프라를 구축했을 때 시시각각 바뀌는 변화에 따라갈 수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현실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지금 직원이 한 100명 정도 되는데 딱 어제 에버랜드로 소풍을 갔어요. 어제 전 직원이 소풍을 갔다 와서 어제 생각이 나서 딱 찍었는데, 우연히 찍고 나서 집에 와서 이제 찍었던 사진들을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시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노출이 잘못돼서 했는데 계속 반복해드리면 어떤 의도인지 알 수 계속.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저희가 그동안 보안을 하게 되면 거의 보안의 전문가분들이
내부 인프라 시스템에서는 되게 잘 알고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딱 했을 때 밖에가 뿌옇게 나오더라도 저희 많이 하는 제가 저희 NSS라는 회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실제로 시선을 조금만 바꾸면 더 중요한 건 사실 지금 보안 저희가 정책할 때는 저희가 아니라 저 멀리 있는 바깥에 있는 피사체 혹은 밖에 있는 그 공격을 할 법한 객체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 혹은 사전 예방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와가지고 간단하게 자료를 바꿔봤고요. 그리고 오늘 하고 싶은 얘기들은 시작하기 전에 CTI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르고 용어에 대한 정의가 달라서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딱 이 그림에 나타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아마 오늘 섹션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그 강연에서도 지금 왼쪽 카테고리를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다. 설령 클라우드 보안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내부 클라우드 인프라를 어떻게 잘 지키고 어떻게 잘 방어를 할지라고 하는데 저희 관점은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니라 레인저스 혹은 밖에 실제로 사람들을 보내서 밖에 있는 데이터, 얼마나 밖에 있는 많은 수많은 데이터 혹은 위협들이 있는지를 직접 보내지 않고 방어 기제로 해서 내부에서 방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소위 말하는 수동적인 방어 태세에서는 적절한 대책을 세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전제로 있어서 이제는 외부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수많은 데이터들이 주로 나라, 국가 레벨에서 공격이 이루어졌다고 하게 되면 최근에는 그 레벨이 낮춰져서 일반적인 엔터프라이즈, 때에 따라서는 개인, 요즘 뭐 피싱 사고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죠. 이 개인 쪽까지 많이 내려오고 있는 상태에서 외부에 있는 데이터 혹은 외부에 있는 공격, 위협에 대한 분석이 없는 상태에서 방어 전략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라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항상 나오는데 데이터가 뭐냐, 인포메이션이 뭐냐, 보통 IT 할 때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거기다 하나를 더 넣어봤어요. 인텔리전스라는 게 무엇인지. 보통 하면 데이터는 그냥 데이터고요. 인포메이션은 그 데이터들을 일정 정도 결합해서 의미 있는 데이터의 집합, 의미 있는 데이터의 무언가라고 했다고 하면 인텔리전스는 뭐 이게 100% 동의하신 분도 아닐 수 있지만 저희가 말하는 인텔리전스는 데이터와 인포메이션을 합치고 분석해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말 그대로 인텔리전스, 의사결정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형태로까지 이야기를 해야 인텔리전스가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에서 시작을 해봤고요. 이건 뭐 일반적인 개론 이야기니까. 그래서 보통 인텔리전스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택티칼, 그냥 거의 데이터에 가까운 데이터를 단순히 모으고 해당되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인텔리전스, 그리고 해당되는 데이터와 인포메이션의 조합을 가지고 실제 회사 내에서 내부 IT 환경이나 내부 조직에 있는 IT를 운영하기 위한 오퍼레이셔널 인텔리전스, 그리고 최종적으로 회사의 전략 혹은 국가의 전략을 그리기 위한 뭐 일종의 큰 그림의 그 전략적 인텔리전스, 스트레이티직 트레트 인텔리전스,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외부에서 보시면 CTI라는 얘기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많이 듣고 하는데 CTI는 최근 한 7, 8년 전까지는 CTI는 그냥 악성 코드 분석. 여기서 보면 뭐 보시라든지 뭐 트로이전이라든지 결국 최종적으로는 악성 코드에 대한 분석이 CTI라고 용어를 듣기 때문에 CTI는 그 악성 코드를 분석하는 순수 기술자, 전문가들이 하는 일로 많이 치부가 됐었고 그걸 어떻게 활용해라고 하는 질문들을 계속 들어왔던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죠. 거의 대부분 2010년,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저희가 그냥 알만한 너무나 큰 빅 키워드들, 일단 첫 번째는 지금 모든 보안에 관한 랜섬웨어 출현, 그리고 외부에서 수많은 데이터를 나누고 할 수 있는 다크웹, 토르 브라우저를 중심으로 하는 다크웹의 출현, 그리고 해당된 다크웹이라든지 외부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할 수 있는
100% 디지털 캐시의 출현,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반의 비트코인 출현으로 해서 예전에 하고 다르게 그 공격자들의 공격 기법 혹은 공격 방법론이 완전히 바뀌는 케이스가 생길 수 있었고요. 그거에 이어서 뭐 하이브리드 형태로 개인까지 접점을 가질 수 있는 모바일, 스마트폰, 그 다음에 최근에는 메타버스로 대변되는 수많은 디지털 네이티브, 100% 디지털 세상으로 가면서 이 네 가지 출현에 의해서 예전에 그 단순히 외부의 위협 데이터를 분석하는 CTI가 단순히 CTI로만은 될 수 없는 일정 정도의 악성 코드를 분석하고 하는 형태로는 될 수 없는 시대로 접어들고 지금 2010년 이후로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희가 지난 9년 동안 모았던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보면 지금 해당되는 것들은 국내에 있는 약간 355개 모든 공공기관의 계정 정보가 혹시 다크웹에 유출되어 있는 계정 정보를 한번 도표로 표시를 해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모든 공공기관의 90%인 316개 기관에서 약 60만 건의 계정 정보가 다크웹에 유출되어 있습니다. 현재 유출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다크웹의 유출은 그 회사의 인프라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최근에 많이 기사에 보셨을 거예요. 페이스북에 있는 고객의 데이터가 도난당했다. 링크드에 있는 데이터가 도난당했다. 네이버에 있는 아이디 패스워드가 전부 다 도난당했다. 등의 그 해당되는 인프라가 아니라 그 해당되는 그 수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소셜 서비스들 혹은 포털의 아이디 패스워드가 도난당한 케이스들이 2005년부터 15년 정도의 가장 큰 이슈가 됐었고요. 그 이슈는 뭐냐면 그 링크드인 데이터에 그 예를 들면 회사 이름 000nsh.net으로 해킹이 당했고 거기에 대한 패스워드가 있는데 이게 유출돼서 3개, 4개가 되면 이 아이디와 패스워드 패턴을 누가 보더라도 유추할 수 있는 해당된 데이터를 유출할 수 있는 형태로 있어서 이제 근사한 표현으로는 뭐 소셜 엔지니어링 방법, 사회적 공학적인 방법으로 휴먼 에러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그 다음에 한때 유행했던 피싱 메일로 데이터를 파고드는데 가장 도용이 많이 됐던 형태가 이 링크드인 아이디 패스워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어려운 게 뭐냐면 그 공공기관이 잘못한 게 아니고 인프라를 구현한 쪽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이 서비스는 그 직원이 충성심을 가진 직원이 제가 링크드인에 가입을 할 때 혹은 페이스북에 가입을 할 때 회사 아이디로 가입을 한 거예요. 이메일을 할 때 회사 아이디로 가입을 하고 패스워드로 했는데 해당되는 포털이 해킹당한 케이스, 해당되는 포털이 해킹을 당했을 때 이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될까? 참 애매하죠. 인프라 쪽에서는 특별하게 잘못한 게 없는데 이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볼까 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해커들은 이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아이디워드 패스를 가지고 유추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개인의 PC를 노리고 개인의 PC가 그 다음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걸 노리고 하는 전형적인 APT 공격 방법, 지속적으로 1년이나 2년을 기획해서 지속적으로 차곡차곡 타고 들어가는 공격 방법론이 거의 대부분 이루어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면 뭐 이건 데이터 유추니까요. 해서 보면 되고, 예.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건 실제 데이터. 저희가 지난 거의 10년 동안 모았던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모은 다음에도 하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최근에 뭐 락빗이라든지 기사에서 많이 봤던 해킹 그룹들의 랜섬웨어는 정말 최근에 급속도로 늘어나는. 여기서도 보시면 2019년 랜섬웨어라는 여기는 2010년 뭐부터 지속적으로 많이 나왔지만 실제로 산업군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2019년, 20년부터 급속도로 올라가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이걸 보면 지금 이렇게 이 친구들이 많이 가는 케이스를 보게 되고요. 그 케이스의 백그라운드에 보면 아까 설명드렸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2010년부터 2015년을 계기로 대부분 해킹 그룹들의 그 활동이 어디 쪽을 이루어졌냐면 포털 사이트를 탈취하고 포털 사이트에 있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탈취하고 해당되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활용해서 정보를 이어서 연결해가는 형태가 많이 있었다고 보면
최근에는 어떤 형태로 되냐면요. 2015년, 아까 여기 특히 활동들이 2019년부터 많이 있는데 2018년, 19년부터 최근에까지는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커다란 신규 웹 서비스가 없어요. 아이디 패스워드를 몇 천만 개, 몇억 개를 가지고 있을 만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링크드인 같은 신규 서비스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쪽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탈취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랜섬웨어가 대부분 만들어지는 거에 상당 부분은 수많은 디바이스, 포스 기기라든지 결제 시스템에 수많은 디바이스에 랜섬웨어를 심어서 해당되는 랜섬웨어, 예전에 저희가 랜섬웨어로 생각하면 암호화를 걸어서 거의 대부분 초기에는 개인의 PC에 암호화 파일을, PC를 락업한다든지 데이터베이스를 암호화시켜서 역으로 이 암호화를 풀어주려고 하면 돈을 얼마를 줘. 정말 말 그대로 건건 랜섬, 한 건 한 건 랜섬이었다고 보면 이게 이제 고도화돼서 2015년 이후에 반응들을 보게 되면 기업체를 상대로 할 때 랜섬웨어는 해당되는 디바이스를 많이 공격을 합니다. 원래 랜섬웨어 자체가. 그런데 암호화가 메인 목적이 아니라 랜섬웨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별도로 뽑아내는, 그래서 저희가 쭉 그 데이터를 보면 지금 그런 케이스인데 A라는 포스 단말기, 전국에 있는 포스 단말기에 랜섬웨어가 다 심어져 있으면 저희가 거래할 때마다 해당되는 데이터가 정상 거래로도 가지만 이쪽 해커들 서버로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아이디, 패스워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정보와 결제 거래 금액까지 전부 다 들어오는 형태. 그래서 최근에 그 신문에서 많이 보시는 사건들에 보면 거의 다 대부분 보면 데이터 이야기예요. 이 정도 우리가 50만 개, 500만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 30억을 이 시기까지 넣어주지 않으면 데이터를 유출하겠다. 예전에 초기에는 개인들한테 너희 PC를 막겠다, DB를 암호화해서 암호화를 풀지 않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탈취한 데이터를 다른 쪽에 넘기겠다 하는 형태로 새로운 형태의 랜섬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보시면 예전에는 초기에는 암호화를 해서 일반 PC나 파일을 특히 인크립션 시켜서 암호화 시켜서 암호 해독키를 돈을 주지 않으면 암호 해독키를 안 줄게 라고 했던 게 저희가 랜섬웨어를 이야기하는 초창기였다고 보면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되면서 이제는 거의 랜섬웨어라고 하면요 바로 즉각에서 하는 랜섬웨어는 없고 앞 단계에서 6개월, 길게는 2년여에 걸쳐서 데이터를 계속 받습니다. 말 그대로 랜섬웨어의 지속형 공격 방법론을 합쳐서 기본적으로 보통 보면 1년 이상의 데이터를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랜섬에 대한 실제 행동이 이루어지는 케이스가 거의 대부분. 그래서 보통 하게 되면 데이터를 적어도 100만 개 이상, 정말 중요 데이터를 100만 개 이상 모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신문에 나오는 것들은 아까 제가 말한 공격자가 훨씬 이루은 이미 정보를 다 받고 상당 부분 공격을 하는데 며칠 전에도 나왔어요. 이걸 들어주기도 어렵고 안 들어주기도 어려운 형태까지 하는 형태로 많이 갔고요. 그래서 해당되는 데이터를 리크를 안 하면 여기서 아까 말한 이제 다크웹이 많이 실현이 되는 거죠. 또 다른 다크웹이라는 내 IP를 노출시키지 않고 익명의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다크웹이라는 곳에서 전체 300만 개 데이터 중에 5만 개, 10만 개, 1만 개 이런 식으로 살짝살짝 하면서 거래를 시작하는 형태가 많이 있죠. 회사에서는 아주 커다란 실제 가장 중요한 자산을 일정 정도는 탈취당한 형태에서 내고를 시작해야 되는 형태가 너무나 많은 케이스로 비일비재하게 많이 당하고 있고 지금도 뭐 국가 단위가 아니라 그 기업체 레벨에서도 수많은 데이터들이 지금 탈취당하고 있는 형태일 확률이 되게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형태가 있었고 최근에 신문 기사 하는데 안에 데이터를 보면 최근에는 해당되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그 경쟁사 혹은 나라로 따지면 적국에 판매를 시도하는 케이스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까지 지금 저 와 있다라고 해서 예전처럼 내부에서 그냥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딘가에서는 우리 실수가 일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상태의 수많은 데이터들, 수많은 위협 정보들이 외부에서 거래되고 그런 것들이 일정 정도 수준이 넘은 다음에 실제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위협당하고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참고 자료로 그런 것들이 단순히 랜섬도 있지만 피싱 공격이 특히 요즘 많이 이슈가 돼서 피싱을 보시면 저희가 그동안 했었던 데이터들을 쭉 보시면 해당되는 피싱 공격들이 예전에는 그냥 개인들이 아니라 물론 단순히 돈을 노리고 개인들이 하는 케이스 혹은 일정적인 그룹이 될 수도 있지만 최근의 트렌드는 지금 뭐 APT 그룹이라고 하는 정부라든지 혹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약간의 기업 형태의 해커들, 기업 형태의 그룹들이 다양한 악성 코드를 만든다든지 배포를 하는 형태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런 형태로 우리나라를 타겟으로 해서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지금 여기 섹터 A라고 하는 것은 북한 쪽이고요. 북한에서 나오는 해커들이 우리나라의 업체들 혹은 개인들의 피싱 공격 관련되는 걸 보면 전체 글로벌 퍼센트 중에 약 50% 조금 넘는 형태가 북한에 있는 해킹 그룹, 북한의 정부 지원을 받는 해킹 그룹들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벨 분석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예전에 단순히 악성 코드를 분석해서 일반적인 레벨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솔루션들이 아까 제가 말한 것도 뭐 오퍼레이션 레벨 혹은 그 위에 있는 회사의 전략적 방향을 정하는데도 이런 형태가 많이 봐야 되고요. 되게 어려운 얘기지만 약간의 일정 정도 규모 이상의 기업 혹은 국가 기관이라고 하게 되면 이 전략적인 수립을 하는데 예전엔 다르게 롤모델이 어떻게 되냐면 역으로 좋지 않은 롤모델이긴 하는데 전 세계에서 수많은 작은 그룹들이 지금 해킹 그룹 글로벌에서는 좀 유명한 한 180곳 정도 되는데 이 180곳이 하는 케이스 혹은 이 180곳이 만든 악성 코드가 롤모델이 되는 거죠. 그쪽 내에서는 그 슈퍼스타가 돼서 그래서 만약에 일정 정도 규모의 회사, 일정 정도 규모 이상의 국가기관이라고 하면 글로벌리 활동하는 특히 우리가 속한 산업군 혹은 저희가 있는 뭐 대한민국이라는 이 한국을 공격을 자주 하는 해킹 그룹에 대한 패턴 아니면 그 사람들의 공격 수단들에 대한 연구들은 어떤 차원으로든 정리가 필요한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롤모델이 돼서 그 케이스를 가지고 그대로 적용한다든지 지금 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피싱 공격 관련되는 그룹들이 특히 이제 역시 정부 산하기관을 통해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융산업 대상 해킹 그룹들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하게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일반적인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저희가 저희가 방화벽이라든지 저희 네트워크 구간이라든지 저희 내부에 있는 PC 중심의 엔드포인트들을 이 안에서 잘 소화됐다고 하게 되면 지금 수많은 전책들이 외부 초기에 있는 정찰과 앞단에서 무기를 어떻게 만드는 해킹을 들어하는 무기를 어떻게 대한 분석이 전혀 없이 뒷단만 해서는 계속 수동적이고 한 템포씩 늦은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앞쪽에서 예방을 위해서는 지금 외부에 있는 위협에 대한 분석 그리고 해킹 그룹에 대한 분석 혹은 그런 서비스들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까지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뭐 소셜 미디어 분석이라든지 다크웹상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무기화된 상태에서 공격 접점이라고 최근에 많이 하는데 저희 회사에 혹은 저희 기업에서 들어올 수 있는 수많은 홀들, 수많은 취약점에 대한 접점들에 대한 연구까지는 외부 관점에서 보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저희 내부 벽을 잘 치고 내부에서 잘 지키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수많은 공격, 데이터 그리고 공격이 들어올 수 있는 수많은 홀에 대한 메인 관점은 저희가 내부에서 저희 걸 잘 막는 관점이 아니라 이게 공격자라고 하면 해킹 그룹이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혹은 어떤 쪽을 타고 들어올까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들은 이제 거기에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들어오는데 이걸 무시하면 지금 해커라든지 외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트렌드가 있는데 그 트렌드를 전혀 무시하고 저희가 뭐 몇십억, 몇백억을 아무리 투자해도
최근에 일반적인 루트는 생각보다 관심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돈 벌기도 어렵고 되게 힘들고, 그래서 최근에는 거의 한 7, 80%는 말 그대로 휴머네라. 지금 제로 트러스트잖아요. 왜 그러냐면 수많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데 그 네트워크에 그 홀들은 휴머네라에서 나올 확률이 되게 크기 때문에 사람을 타고 들어오는 경태, 그래서 모든 사람을 타고 들어오는 접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뭐 여기서 이제 보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내부에서 EDR, NDR, 뭐 SIEM 해서 최근에 XDR 이런 것들이 다 상호적으로 Extended Detection and Response라고 XDR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국내는 거의 안 쓰는데 해외에서는 조금씩 나오는데 이제 XDR이라는 용어를 그냥 여기서 있는 분들께 키워드로 한번 던져보려고 적어놨습니다. Extended Threat Intelligence. 단순하게 예전처럼 악성 코드만 하나만 분석해서는 안 되고요. 악성 코드도 분석을 해야 되고 다크웹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도 봐야 되고, 그죠? 다양하게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지금 내부도 처리 못하는데 외부도 너무 많이 해야 되는 일들이 나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요즘에 이제 용어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큰 카테고리로 하면 이건 지금 저희가 아니라 글로벌 용어로, 글로벌에서 트렌드한 용어로 하면 3개 정도로 나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신트 플랫폼, 정확한 오신트는 아닌데 오픈소스 인텔리전스, 외부에서 모을 수 있는 모든 데이터의 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악성 코드 중심으로 많이 분석을 했다고 보면 기계어잖아요. 근데 악성 코드가 아니라 회사의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아니면 오퍼레이션을 위해서 커뮤니티에 돌아가는 수많은 자연어, 이미지, 위협이 될 만한 수많은 모든 것들이 모여져서 이걸 분석하고 연관하는 형태의 오신트 플랫폼이 외부에서 많이 생기고요. 저희 같은 케이스는 지금 저희 이제 다크트레이서라는 브랜드로 지금 정식으로 국가 단위로 계약한 거 18곳 국가에서 쓰고 있고요. 지금은 저기 오퍼튜니로 저희가 계약된 건 60개국에서 지금 쓰고 있는, 국내보다 많이 하고 있는 건데, 다크웹에 있는 전체 데이터, 아까 말씀드렸던 포털에서 탈취당했던 모든 데이터, 기기에서 지금 현재 탈취당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 그리고 소셜에서 돌고 있는 해당되는 기업에 대한 모든 일정 정도 규모 이상의 모든 데이터, 그 다음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4대 코인에 대한 전체 트랜잭션, 그리고 메인 월렛에 대한 모든 트랜잭션, 그리고 페이스북, 텔레그램 데이터들 해가지고 지금 2개가 더 늘어서 약 15개 카테고리로 해서 9년 동안 데이터를 계속 모으고 분석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주로 국가기관 중심으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CTI 플랫폼. CTI는 전통적인 방식과 있고 조금 업그레이드된 방식도 있는데, 전통적인 방식은 CTI라고 하면 아까 말 악성 코드를 주로 분석하는 형태였고, 요즘에 CTI는 거기에 APT 그룹까지 분석하는 형태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어택 서피스 매니지먼트. 이건 해커의 입장에서, 공격자 입장에서 그 수많은 취약점 포인트들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해서 아까 말한 외부 위협이 어택에 대한 구멍과 어떻게 협치가 되는지에 대한 분석 자료를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하시면 CTI 영역이 XTI로 했을 때 외부에서 어떤 솔루션 구성으로 간다고 할 때는 크게 오신트, 뭐 예를 들면 CTI, ASM 이런 식으로 많이 구성되는 게 공통되는 키워드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은 쉬운데 지금 한 것도 거의 일반 기업에서 할 수 정도로 수많은 사람이 필요로 하고 정제된 정보가 필요로 하고 실제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형태로 있어서요. 저희가 지금 지난 2년 동안 많이 연구했었던 것들은 이 XTI 애저 서비스 형태로 해서 방법론은 다트라고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방법론이 있으면 거의 해결이 되거든요. 실시간으로 봐야 되는 기업의 요약된 대시보드, 리얼타임 대시보드가 있어야 되고요. 알람, 혹시 외부에서 변동이 있는, 저희가 했던 도면에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알람, 위클리 이메일 리포트가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먼슬리로 아까 말 해킹 그룹에 대한 분석이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테이크다운 혹은 트리트먼트라고 했는데, 해당되는 외부 노출된 데이터를 내리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없애고 내리고 정지하는 이런 약간 컨설팅 영역까지 하게 돼서 이런 서비스 형태들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런 대시보드, 실시간 요약 대시보드, 그리고 주간 이벤트 알람 이메일, 월간 정기 리포트, 그 다음에 연간 온디맨드 리포트는 실제로 사람이 들어가서 다 진행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형태로 해야 지금 이거 서비스 형태로 말 그대로 서비스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CTI랑 뭐 용어 중심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요약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CTI, XTI, MTI, 매니지 트레트 인텔리전스까지 이 순서로 가야만 일반 기업에서는 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은 해커들이 그 전문 기업화돼서 해커들이라든지 공격하는 팀이 방어하는 쪽보다는 훨씬 더 이로운 상황은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이런 그 공격이 이로운 상황에서 해당되는 방어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예전처럼 그쪽에 대한 정보를 전혀 무시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해당되는 해커 그룹에 대한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방어 태세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훨씬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 앞으로 혹시 하게 되면 앞으로도 많이 용어가 나올 거기 때문에 CTI, XTI, MTI 용어에서 가장 좋은 방법론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은 계속 같이 고민하고 그다음에 회사, 기업 혹은 기관에서도 계속 고민돼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약간 용어 중심으로 많이 설명을 드렸고 실제 저희는 이게 다 있는 솔루션들이고 서비스들이라서 밖에 데모 부스, NSH 데모 부스에서 데모를 요청하시면 실제 해당되는 고객의 데이터 다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많이 요청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연락 주시면 바로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